안녕하십니까. 메가피 코리아 엔터프라이즈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황민주입니다. 최근 메가피는 디바이스 영역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보안 영역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대표적인 랜섬웨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만 우리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단 그리고 또 일어난 이후에 before, after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도 고객분들은 염려를 좀 두셔야 됩니다. 메가피 코리아는 before 단계에서 고객들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랙 캠페인 공격에 대한 IOC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인텔리전스, 그리고 이 이후에 공격 이후에 오토메이션 리스폰스 할 수 있는 XDR 영역까지 이미 외부로부터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로부터의 위협 보호 측면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고객들이 데이터 보안 유출적인 측면에서 DRM 혹은 또 DLP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이미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바이스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SaaS, 또 IaaS, PaaS 영역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몰랐던 부분, 새로운 영역의 DLP 영역을 어떻게 또 볼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도 메가피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바이스 영역과 클라우드 보안 영역을 위해서 각 사에서 도입하는 베스트 오브 브리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측면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메가피 코리아는 하나의 단일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디바이스 영역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영역까지 보안에 대한 일관된 과시성을 확보하는, 즉 비저빌리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디바이스 영역부터 클라우드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또 하나의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메가피 엔터프라이즈 사업부를 STG 그룹과 통합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이 의미는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보안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보다 시장 환경에 맞는 제품 로드맵 개발로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메가피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고객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메가피를 아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의 메가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발전으로 새로 태어날 메가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TV 김선혜입니다. 오늘은 동훈 아이텍과 함께 메가피 SWG를 활용한 사내외 웹 보안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훈 아이텍 양희철 이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훈 아이텍의 인프라 사업부를 맡고 있는 양희철 이사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촬영하고 있습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중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이라는 머리글을 달고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채팅창 옆 설문조사 탭을 눌러서 설문에도 응해 주세요.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 응답자에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DLP를 활용한 사내 웹보안 방안, 두 번째 세션은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재택근무자와 원격 근무자를 위한 웹보안, 마지막 세션은 웹 격리 솔루션을 활용한 사용자 웹 가용성 확보입니다. 양 이사님,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동훈 아이텍이 메가피 보안 솔루션의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때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메가피 솔루션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는 부분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솔루션이 좋다고 해서 모든 고객이 최고의 서비스를 적용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동훈 아이텍은 대규모 고객사에 약 20년 전부터 엔터프라이즈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해온 회사로서
수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좋은 솔루션을 더 유용하게 그리고 막강하게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보안회사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은 아이텍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국내 아주 대형 제조사와 글로벌 기업들에게 아주 좋은 보안 솔루션을 딜리버리한 회사로 유명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객들이 좀 막 믿고 신뢰하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웹 게이트웨이와 DLP인데 웹 게이트웨이와 DLP를 연결해서 어떻게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MWG, 메가피 웹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DLP를 활용한 사내 웹 보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피 랩에서 제공되는 현재 글로벌에서 탐지되고 있는 악성 코드 리스트와 2020년 11월에 발간된 취약점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현재 많이 탐지되고 있는 악성 코드로 애플 제우스, 암호화폐 악성 코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도를 보면 거의 전 세계적으로 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측 그래프는 어떻게 보면 신규로 탐지되는 악성 코드의 종류에 따른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탐지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악성 코드들의 감염 경로 1순위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메일 그리고 웹통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2020년 하반기에 대해서 키사에서 작성한 악성 코드 은닉 사이트 탐지 동향 보고서입니다.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서 정보를 유출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 드로퍼, 다운로더 순입니다. 결국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서 해커가 원하는 용도의 툴을 실행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탐지된 경유지들의 업종 정보를 보면 건강, 의학, 커뮤니티, 쇼핑, 그리고 교육 업종이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일반 사용자들이 관심이 많아서 대중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사이트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웹통신의 취약점을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말씀처럼 웹이 공격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웹방화벽으로 웹서버를 보호하고 그래서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웹의 성능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웹사이트 개발할 때 시큐어 코딩을 적용해서 처음부터 취약점을 없애서 웹이 이제 악성 코드 유포라든지 이런 거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또 비업무 사이트나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서 사용자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보안 대책을 적용해도 웹 공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보안 담당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점일 텐데요. 그리고 요즘에 SSL 암호화 통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이런 암호화에 숨어서 악성 코드가 유입되고 또 암호화된 데이터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또 탐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보안 담당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메가피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함된 내용인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분포된 악성 웹사이트에 대한 통제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저희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한 고민에 대한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웹보안을 위해서 웹사이트를 차단만 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보안으로만 가중치를 둔다면 물론 차단이 최우선이겠지만 가용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웹사이트 차단으로 인한 업무 생산성 저하는 또 어떻게 극복하지? 사용자들의 웹 정보 수집에 차질이 생기고 예외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차단 사이트 관리에 대한 리소스가 또 낭비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사용량이 증가된 암호화 SSL 통신에 대한 상세 제어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인터넷에 대해서 SSL 복호화를 진행해서 SSL 암호화 통신을 통해 통신되는 정보가 거의 대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무조건 확보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죠. 볼 수 있어야 막을 수 있다라고. 예. 복구화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제어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 고민은 그럼 허용된 사이트를 통해서 악성 코드 파일을 만약에 다운로드 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허용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허용되어 있다면 파일 다운로드 또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텐데요. 거기에서 보안의 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용된 사이트를 통해서 내부 정보가 유출된다면 허용된 웹사이트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에 내부 정보가 업로드되는 사례가 이런 고민의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또 기구축되어지고 또 구축 예정인 보안 장비와의 웹 보안 협업 방안은 과연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각 보안 솔루션이 잘하는 역할을 부각해서 협업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협업 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가피 MWG의 다계층 웹 보안으로 고민에 대한 방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MWG에서는 6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검사, SSL 스캐닝, 멀웨어 방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금치거 차단,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제어,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에 대한 제어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웹에 대한 SSL 암호화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서 상세 제어를 할 수 있고 또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서 어플리케이션별로 허용 또는 차단 정책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세하게는 읽기만 가능하고 쓰기는 안 되는 정책을 적용해서 사용자별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별로 권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된 사이트에서 만약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면 안티바이러스 검사 등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차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터넷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웹페이지를 통해서 업로드되는 트래픽으로 만약 내부 정보가 유출된다면 뒤에서 설명드릴 DLP 연동으로 내부 정보 유출 또한 상세하게 탐지하고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메가피 MWG에서 과연 그럼 악성 코드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피 웹 프로텍션이라는 부분에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필터링 탐지 기법입니다. 1차적으로는 URL 또는 카테고리로 필터링을 하고 2차적으로 파일의 해시 값을 가지고 평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판에서도 알 수 없는 파일에 대해서는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통해서 악성 코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도 판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GAM 엔진이라고 하는데 게이트웨이 안티 멀웨어 엔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AM 엔진을 통해서 실시간 행위 에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인 방식으로 악성 코드를 검사하면 거의 99%에 가까운 탐지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GAM 엔진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는 파일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샌드박스라든가 아니면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서 악성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SSL에 대한 상세 제어 부분입니다. 웹을 사용하는 SSL 암호화 트래픽에 대한 상세 제어 부분으로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실제 SSL 암호화 트래픽이 많게는 웹 통신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SSL 트래픽을 복호화해서 상세 제어하지 않는다면 웹 보안 솔루션에서는 한 20% 정도만 가시성을 확보해서 탐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메가피 MWG 솔루션은 암호화 트래픽을 다 복호화해서 자체 탐지 또는 차단으로도 활용하지만 기구축된 또는 구축 예정인 보안 솔루션들에게 복호화된 트래픽을 전달해서 타 솔루션에서
암호화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듯이 지금 APT 샌드박스, 그리고 네트워크 포렌식, 발신 로깅, DLP와 같은 솔루션으로 복호화된 트래픽을 전달해서 그네들이 잘하는 역할인 탐지 영역을 넓혀주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러한 지금 그 복호화된 트래픽을 전달하는 기능은 MWG에서 별도의 라이센스 없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고민 중에 허용된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메가피에서 제공되는 DLP 솔루션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세 가지 탐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단인 엔드포인트 영역, 그리고 네트워크 영역, 그리고 클라우드 앱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네트워크 영역으로 메가피의 MWG하고 협업 구성을 통해서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해서 탐지하고 차단을 적용할 수 있는 DLP 솔루션입니다. MWG를 경유하는 업로드 트래픽을 DLP로 전달해서 규정에 맞지 않는 데이터는 업로드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에 따른 내용을 로깅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메가피의 MWG와 DLP 두 개의 솔루션을 연동 구성했을 때 각각의 솔루션의 RNR이 되게 명확합니다. MWG는 1차 필터링으로 웹통신의 헤더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탐지를 하고 다운로드 받는 트래픽의 페이로드를 보고 악성 코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사용자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허용하는 액션도 이 MWG에 롤이 되는 거죠. 거기에 DLP는 2차 필터링으로 MWG하고 ICAP 프로토콜을 통해서 업로드 트래픽을 전달받고 업로드 데이터에 대해서 내부 규정, 그러니까 개인정보, 기밀정보, 업로드 사이즈, 파일 형식 등의 어떤 내부 방침에 맞지 않는 데이터를 탐지해서 그게 발견되었을 때 MWG에게 탐지된 결과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MWG는 DLP한테서 규정에 어긋나는 데이터가 있어 라는 회신을 받게 되면 MWG가 해당 통신을 차단하게 되는 연동 구성 모습입니다. 네. 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연동을 하면 보안 담당자들은 MWG 보다가 DLP 보다 이렇게 관리 솔루션, 관리 콘솔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좀 복잡성이 있잖아요. 메가피는 이렇게 운영이 복잡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MWG의 어떤 액세스 로그, 사용자의 접근 또는 허용 로그가 되겠죠. 그 액세스 로그와 DLP의 탐지 정보, 저희는 인시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시던트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EPO 솔루션이 있습니다. E-Policy Orchestrato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가피의 이런 강력한 통합 모니터링 도구인 EPO는 메가피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시보드에서 보듯이 MWG를 사용해서 그 웹 접근에 대한 허용 또는 차단된 이력을 지금 통계치라든가 정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함께 DLP에서 탐지된 인시던트 정보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UI에서 DLP에 대한 탐지 이력 그리고 MWG에서 탐지된 이력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능들은 어떻게 보면 운영자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기능이죠. 그럼 그 MWG하고 네트워크 DLP를 연동해서 실제로 어떤 그 보안을 강화했다 이런 사례가 혹시 뭐 국내나 해외나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멀지 않게 국내에도 있고요. 그 레퍼런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피 MWG하고 네트워크 DLP가 연동된 레퍼런스 정보인데요. 대형 제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웹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WG를 통해서 웹사이트 접근 제어는 물론이고 악성 코드 탐지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DLP를 통한 내부 정보 유출 차단, 그리고 로깅으로 다운로드하고 업로드 웹통신에 대한 전방위적인 상세 웹보안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적어 놨었는데, 거기에 보면 부가적으로, 일부 레퍼런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MWG에서 제공되는 API의 어떤 그런 활용으로 결제 프로세스랑 연동해서,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차단에 대한 예외 승인을 적용한 고객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단을 막강하게 건 어떤 레퍼런스라고 한다면, 빈번하게 정책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자동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고객사들 경우에는 내부에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에서 확인된 어떤 블랙리스트 IP라든가 아니면 블랙리스트 URL, 보통 뭐 CNC URL, 뭐 CNC IP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취합해서 하나의 어떤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희 소개드리는 MWG에서는 해당 리스트 DB를 가져다가 정책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블랙리스트 시스템에 확인된 정보를 취합만 해 놓으시게 되면 MWG가 자동으로 해당 리스트를 정책에 반영해서 자동으로 차단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또 그 메가피 MWG하고 네트워크 DLP를 연동해서 성공적으로 웹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이사님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MWG로 사용자의 웹 활동을 보호하고 또 네트워크 DLP를 함께 연동을 해서 중요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아주 좋은 솔루션을 이제 동은 아이텍에서 제공한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그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세션은 웹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회사 밖에서 웹 활동을 보호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또 모바일 근무나 원격 근무, 이렇게 사내 네트워크 밖에서 업무를 할 때, 그럴 때 사용자들의 웹 활동을 보호하고 또 중요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메가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제안하는지 이걸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회사 내부에서 진행되는 웹보안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재택근무자와 같이 외부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웹보안을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찬가지로 메가피에서 조사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악성 코드 탐지 현황입니다. 작년 초에 발생 시점부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관련된 악성 코드가 탐지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물론 뭐 미국이 단연 1위이고요. 우리나라도 근데 보면 약 한 1,800건 정도가 탐지가 된 거죠.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악성 코드 유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재택근무자 또는 원격 사무실에 웹 통제를 하기 위해서 원격 근무지나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을 VPN망 그리고 또는 뭐 MPLS 회선 등을 통해서 인터넷 트래픽을 모두 본사로 집중화시키는 거죠. 집중화시킨 다음에 실제로 그거에 대한 탐지라든가 차단을 본사에서 웹통신을 제어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까지 재택근무자들에 대한 웹통신을 제어하는 회사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통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쓰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본사에서 외부 사용자들에 대한 트래픽이
인 트래픽, 아웃 트래픽이 다 모이다 보니까 어떤 회선의 운용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관리 리소스도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릴 메가피의 WGCS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웹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저희는 WGCS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피에 WGCS를 적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VPN 또는 MPLS 회선은 어떻게 보면 실제 사내로 들어와야 되는 실제 업무 트래픽만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웹 트래픽은 어떻게 보면 그 현지에서 직접 통신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바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예. 클라우드에 있는 웹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웹 보안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다면 회사 내에서 적용되는 복잡한 웹 통제 정책이 그럼 과연 그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라고 또 물어보시겠죠. 그리고 또 회사 내부에서 정책이 그때그때 변경되는데 그때마다 클라우드에서 적용받는 웹게이트도 동일하게 정책 변경이 이루어질까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좌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그 회사 내부의 MWG하고 외부 사용자를 위한 WGCS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약식으로 좀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회사 내부에서 정책을 변경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의 WGCS가 동일하게 정책 동기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MWG의 어떤 GUI를 캡처한 부분입니다. 이 GUI라는 게 어떻게 보면 MWG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캡처한 부분인데 각 정책에 보면 아이콘 모양에 지금 좀 크게 우측 상단에 좀 크게 표기해 놨는데 아이콘에 구름 모양이 포함된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변경되거나 수정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게이트웨이에 있는 정책이 동기화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결국 본사에서 어떻게 보면 단일 콘솔 정책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사내뿐만 아니라 사외에서도 사용자들이 사내와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단일 콘솔에서 사내 그리고 사외 웹 통제에 대한 정책을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아울러서 메가피의 어떤 WGCS를 사용하게 되면 또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첫 번째는 TCO 절감인데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웹게이트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도입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하드웨어에 대한 도입이 감소하게 되니까 그거에 따른 유지, 어떤 관리 비용도 같이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TCO 절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성능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로 좀 고가용성을 유지하고 만약에 사용자들이 일시적으로 트래픽이 몰려서 사용량이 증가되게 된다면 보통 온프레미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다 보니까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추가 도입이 필요 없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고가용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처럼 인터넷 트래픽이 본사를 찍고 또 실제 OCS까지 가는 데는 많은 딜레이 타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바로 가장 가까운 경로로해서 인터넷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딜레이 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액세스 부분입니다. 인터넷 웹보안에 대해서 지리적인 어떤 제한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디서나 액세스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글로벌하게 분포된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사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사외에서, 그러니까 회사 밖에서 접속하는 그 사람들이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로 접속하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하면은 중앙에서 보안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어떤 중요한 데이터가 빠져나가는지 또 누가 보안 정책을 위반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의 접속을 중앙 데이터 센터로 백홀링 한 다음에 다시 또 클라우드로 가면 네트워크 트래픽 낭비가 너무 심하고 속도도 너무 떨어지고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에서 보안 정책을 다 통제하는 WGCS를 도입해서 언제 어디서나 회사 안에 있던 회사 밖에 있던 모든 사용자들이 일관된 보안 통제를 적용을 받으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아야 할 텐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용자들도 아주 빠르게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런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서비스 센터도 필요할 것 같은데, 메가피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네,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피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42개국 그리고 59개 지역에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22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금 서비스 포인트가 모두 SLA를 99.999%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지역 중에는 저희 코리아에도 한국에도 서비스 포인트가 따로 있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국내에서도 어느 지역을 출장을 가든 간에 한국에서 가장 빠른 호카운트를 통해서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글로벌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만약에 출장을 가더라도 실제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서비스 포인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용성은 보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 앞에서 통합 모니터링도 일부 소개해 드렸었는데, 지금 메가피 EPO 솔루션은 DLP뿐만 아니라 WGCS에 대해서도 통합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라고 저희들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온프라미스하고 클라우드를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로 이제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MWG에 대한 사용 기록, 그리고 WGCS를 사용한 사용 기록을 통합해서 통계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온프라미스는 온프라미스대로, 그리고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서비스대로 따로따로 또 통계 또한 가능한 모니터링 구성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메가피에서 제공되는 EPO 솔루션을 통해서 MWG,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DLP,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WGCS 모두가 통합적으로 하나의 모니터링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설명드린 MWG하고 WGCS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구성에 대한 레퍼런스 정보입니다. 도입 효과를 말씀드리면 어디서나, 그리고 사내와 동일한 웹 보안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WGCS에서 제공되는 PC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사내에선 사내 웹 통제를 적용받고,
사회에선 자동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인식을 해서 WGCS를 적용받도록 구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통합 모니터링도 제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사님 말씀을 또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메가피의 그 MWG를 통해서 사내에서 웹 보안과 이제 중요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걸 하고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WGCS를 이용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또 전국 어디서나 일관된 보안 정책을 적용받으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든지 온프레미스라든지 멀티 클라우드까지 다 포괄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설명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웹 격리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웹 격리는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웹격리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좀 요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계속 트렌드가 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안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죠. 가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웹격리 솔루션은 그러니까 쉽게 또 예를 들자면 정책에 의해서 허용된 사이트가 만약 악성 사이트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보안적인 홀인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차단된 사이트를 어떻게 안전하게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웹격리 솔루션을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메가피 MWG와 연동을 해서 활용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제가 웹격리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격리 기술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웹브라우저로 전달되는 다양한 웹 소스를 중간에서 웹격리 솔루션이 먼저 전달을 받게 됩니다. 먼저 전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브라우징을 해서 실제 사용자 PC 웹 브라우저에는 동일한 화면만 비주얼 스트림으로 전달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의 웹격리 솔루션에서 웹페이지를 무해화해가지고 비주얼 스트림만 전달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의 PC의 브라우저까지는 전달이 안 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가용성이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웹 격리 솔루션으로 맨로 시큐리티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메가피 MWG하고 맨로 그런 웹 격리 솔루션을 연동했을 때 고객들은 어떤 좀 시너지를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네. 뭐 아무래도 먼저 저희 나라에 어떻게 보면 웹격리 기술을 먼저 런칭해서 했던 맨로 시큐리티가 있고요. 맨로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물론 MWG하고 연동도 가능하지만 중개 시스템 없이 웹격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일로도 그냥 웹격리 솔루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메가피의 어떤 MWG와 같이 연동을 하게 되면 좀 더 유연하게 웹격리 솔루션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피의 MWG에서 앞에서 좀 얘기를 드렸지만 순차적인 어떤 검사 방법으로 악성 코드를 검사하게 되는데 단계별로 악성 코드를 검사하고 나서
최종 안티바이러스에서도 만약에 거기에 대한 악성 코드 유무가 탐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샌드박스를 돌렸던 그 앞에 장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샌드박스를 연동했던 부분에 결국에는 웹 격리 솔루션을 적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티바이러스까지 다 검사를 했는데 그래도 악성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할 때 웹 격리를 통해서 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받는다고 한다면 실제 사용자한테는 사이트에 접근을 시켜주는 것과 같이 동일한 화면을 제공해 주면서 의심되는 어떤 악성 코드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악성 코드 사이트에 대해서 만약에 리드온리 권한으로 읽기 권한만 줘가지고 사용자에게 허용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원래 오리지널 브라우저에서는 악성 코드가 발현이 되겠지만 격리 솔루션을 통해 웹 격리 솔루션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페이지 소스 코드에 악성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리드온리 권한으로만 사용자들에게 허용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웹격리 솔루션은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무조건 좀 위험하니까 차단해야 돼 라는 마인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좀 더 가용성을 줘서 허용을 좀 더 폭넓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허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실제 사내에서 웹 통제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여러 외부의 사이트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용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웹페이지에 대한 접근 가용성을 많이 확보해 줄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사용자들이 웹격리 솔루션을 썼을 때와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 통신을 했을 때 간략하게 지금 비교를 하려고 장표를 제가 넣었는데요.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엄뜻 동일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오른쪽 화면은 웹격리를 경유해서 온 실제 웹브라우징 화면입니다. 근데 사용자가 봤을 때는 왼쪽과 오른쪽이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왼쪽 일반적인 브라우저에서는 모든 소스 코드, 웹 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가 다 전달이 된 거지만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스 코드가 전달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사용자들이 보게끔 시각화되는 비주얼 스트림 부분만 전달이 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동일하게 지금 보시면 앞에서 지금 보면 왼쪽은 일반 브라우저 그리고 오른쪽은 웹격리 솔루션을 경유한 브라우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 부분을 확인한 화면입니다. 웹격리를 경유하지 않은 일반적인 웹페이지 소스는 많게는 소스 코드, 그 웹페이지 소스 코드가 3,000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웹격리를 경유해서 웹페이지 소스 코드를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심플하게 한 100줄 정도의 소스 코드만 보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웹 소스 코드에 포함된 다양한 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웹격리를 경유하면서 모두 비주얼 스트림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웹 격리에 대해서 요즘에 좀 국내 고객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웹 기반 공격들이 워낙 지능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보안 솔루션으로 막을 수 없는 게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 근데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 격리를 해서 무효화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 그 격리를 통해서 경유해서 접속을 하니까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중요한 콘텐츠가 보이지 않거나 이렇게 업무에 필요한 컨텐츠인데 다운로드가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이런 게 되게 걱정이거든요. 또 이제 격리 사이트에 혹시 내 개인정보라든지 접속 로그라든지 이런 게 좀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중에 좀 유출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하던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일단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웹격리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지금 속도 부분을 언급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웹격리 솔루션이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로 서비스 포인트가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속도에 대한 가용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서비스 품질이 많이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좀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이제 웹페이지에 대해서 소스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회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웹사이트에서 만약에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웹격리 솔루션에서는 먼저 1차적으로 그 파일이 만약에 문서 파일일 경우에는 프리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오피스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먼저 다운로드 하지 않고 웹상에서 이 파일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프리뷰를 시켜주고 그 프리뷰를 본 걸로만으로도 만족을 하지 못해서 실제 원본 파일을 만약에 다운로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웹격리를 떠나서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악성 검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샌드박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검사를 받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운로드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데 있어서는 웹격리 기술이랑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차단을 걸어놓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운로드는 안 되지만 1차적으로 프리뷰를 통해서 파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끔 해준다거나 하는 이런 약간 그런 부분의 가용성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문의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 있는 웹격리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오리지널 서버로 접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접근 기록은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향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사에서도 오딧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접근 기록들이 그러니까 계속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보관되게 되면 웹격리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업체에서도 그 데이터 영역을 계속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접근 로그를 만약에 온프라미스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연동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을 경유해서 접속했다고 해가지고 뭐 개인정보가 그쪽에서 뭐 남아있지 않겠냐라고 충분히 의심하실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다 쓴 다음에 해당 그 세션이 끝나거나 브라우저 사용이 종료가 되면 웹격리 솔루션의 리소스도 어떻게 보면 휘발성으로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WG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웹격리 솔루션하고 연동해서 관련된 구성 레퍼런스를 저희가 장표로 지금 표현해 놓은 시트입니다. 고객사 레퍼런스인데요. 웹격리 솔루션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부의 보안 장비의 리소스를 어떻게 보면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쪽에서 보안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했던 보안 장비의 어떤 리소스를 일부를 클라우드의 웹격리 솔루션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보안 장비의 리소스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취약점 및 악성 코드를 격리를 만약에 통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 차단 정책이 강력할수록 어떻게 보면 그에 따른 예외 정책이 계속해서 막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차단 사이트를 오히려 좀 격리 솔루션을 통해서 최소화하고 어떤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대해서는 웹격리로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수많은 예외 정책들이 차단한 것들에 대해서 예외 조치를 한 것들에 대한 예외 정책들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 관점에서도 운영자의 어떤 리소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수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웹격리 솔루션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웹 보안을 유지하면서 외부 웹사이트에 대해서 접근에 대한 가용성을 임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최대한 확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메가피는 이제 동문 하이텍은 웹 격리 솔루션과 메가피의 MWG를 연동을 해서 사내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접속하는 사람들이 웹 활동을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나쁜 공격 도구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진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을 제공한다 이런 설명이셨잖아요. 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소개한 이 중요 기술을 하나로 좀 요약을 한다면 아주 강력한 프록시 기반의 웹 보안 게이트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트너의 보고서를 조금 봤는데 가트너 보고서에서 보니까 메가피가 그 보안 프록시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특히 이제 겜 엔진을 통해서 머레어를 이제 분석하고 방어하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웹 격리 기능이 통합돼 있고 캐스비는 정말 업계 최고의 맞습니다. 기술력을 갖고 있고 DLP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3년간 99.999%의 가용성을 제공한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한다. 이런 게 굉장한 강점이라고 소개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동문 아이텍이 아주 풍부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지원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메가피 솔루션의 경쟁력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고객들이 솔루션을 도입하고 운영할 때 어떤 점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면은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동문 하이텍은 글로벌에서 정말 넘버원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한테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하고 프리세일즈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에서 정말 넘버원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어떠한 파트너나 어떠한 업체가 실제 구축을 했고 어떻게 운영 가이드를 들였냐에 따라서 실제 그 정말 좋은 솔루션이 100% 기능을 다 하고 있느냐 요거는 어떠한 업체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구축을 했는지 그리고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했는지에 따라서 만족도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이러한 지금 웹보안 쪽에 업력을 유지하면서 그런 수많은 그 노하우를 저희가 쌓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저희와 동일한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레퍼런스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축한 고객사의 기능 활용도를 100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심할 경우에는 정말 반도 안 쓰는 실제 그런 고객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솔루션을 저희 동문 하이텍에서는 지금 메가피처럼 정말 좋은 솔루션을 정말 최적의 그리고 정말 막강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 동문 하이텍이 직접 컨설팅하고 구축해서 운영까지 가이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들의 초이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웨비나를 마쳤는데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깜짝 퀴즈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단에 보면 퀴즈가 있는데 정답자들을 추첨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리니까 설문조사에도 응해주시고 퀴즈에도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메가피나 동문 아이텍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화면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 혁신을 위해서 메가피와 동문 아이텍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데이터넷 TV는 유용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